반갑습니다. 앤드림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살면서 이 조언을 많이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뜻한 척 위로만 하거나 어떤 뭐 괜찮아, 넌 있는 자체만으로 뭐 훌륭해, 뭐 이렇게 딱 그 정도 위로만 해주시는 분들을 넘어서 차갑고 조금은 아프지만 찐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려는 습관을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먼저 이 시대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세대 차이가 극명하고 뭐 성별 갈등도 많고 뭐 잘 알겠지만 이제 10대, 20대, 30대의 어떤 취업 창업은 매우 어렵고 뭐 또 그리고 너무 올바른 것에 매여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가령 우리가 TV 방송만 보더라도 이제는 뭐 이런 것도 검열이 돼? 뭐 이런 소재가 이제 없어? 라고 얘기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재미가 없어졌죠. TV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TV 속에서도 자극적인 것만 좀 인기가 있고 너무 이렇게 화려한 것만 인기를 얻는데 너무 칼같은 감시 그리고 한두 명의 불편함이 전체의 괜찮음을 이제 잡아먹어버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시대상이 이렇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대1 혹은 1대3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차리거나 혹은 좀 불편한 거를 감수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저도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제가 10명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을 때 어떤 잡음이 나올 확률이랑 100명이 갔을 100명, 200명, 500명 있을 때 강연장에 가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제가 얘기했던 한 단어에 꽂혀 있거나 하나의 맥락을 잘못 오해하시면은 저는 그 순간 그냥 나쁜 강연자, 나쁜 강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강연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런 좀 시대상이 좀 아쉽고 저는 그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서사가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 이 두 가지인데요. 기존 세대분들 어른들이 이제 고생하셨고 수고하신 게 맞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이랑 생각, 로직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제 이념적인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잡고 있죠, 우리 세상을. 이런 상황이란 거 알고 계시고 이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는 걸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크게 넓게 보자는 말씀 드리고 둥글게 좀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너무 서로 각지지 말고. 아시겠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또 이제 논리의 원칙이 좀 많이 없어졌죠. 떼쓰기 그리고 뭉쳐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바뀌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종교가 되어 있죠. 비판도 함부로 못하고 자기 의견도 쉽게 못 내는 그런 사회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기회조차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찍고 있고요. 정말 강력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관심받기 어렵지 않으면은 관심받기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 싶고요. 감성적이고 늘 고민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나가서 하는 일들을 좀 줄이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느니 뭐 책으로 써서 도움을 드리거나 유튜브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솔직한 심정은 이제 할 말을 못하는 시대라서 참 답답하고 눈치 볼 곳이 그리고 눈치 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자본이 있거나 좀 뭔가를 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그나마 막차를 탔지만 우리 1030 청소년들은 고통을 받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꼭 알려드려야 되려고 많이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럴싸해 보이는 어른들이 이제 따뜻하고 막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성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행동을 보유하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어떤 규칙 같은 걸 좀 드리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상황이 다 조건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할 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논리나 이유, 근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썼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라고 다 좋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친구라 그래서 다 친구랑 친할 필요도 없고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싸해 보이는 어른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벗어나야 돼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잠깐의 순간이나 그날만 위로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멀리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물론 그게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따뜻하고 힘이 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맞아요. 저도 이제 여기 썼지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이 현실 기반의 조언, 그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주지 않으면 결국 또 반복되죠. 예.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잠깐 툭 던지고 말아요. 예. 진짜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예. 아시겠죠? 예시라는 게 이런 거죠. 위로와 포옹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잠깐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업 시켜드리는 건 아주 좋은 건데 거기 그대로 앉아만 있어도 돼. 넌 훌륭히 가치 있어.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넌 문제 없어. 이렇게 만든 세상이 잘못이야라고 남 탓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구조적인 것도 문제도 많고 우리 문제도 맞아요. 이거를 무조건 탓을 서로 하고 비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이 바뀔 확률보다 이게 바뀔 확률이 더 커요. 내가 조금만 바뀔 확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보다 쉬워요. 아시겠죠? 힘들지? 앉아서 들어봐. 저기 뭐지? 저기로 가면 좋을 거야. 근데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내가 해봤고 선배들도 많이 했는데 힘들었어. 근데 넌 할 수 있고 많은 선배들이 그걸 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 돼.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힘들어도 이겨내고 같이 해보자.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좀 더 독려하고 정확히 어떤 비전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늘 있는 거예요. 같은 일 반복하는 게 힘들죠. 그쵸? 정말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과는 나중에 나오고 그쵸? 또 결과도 늘 좋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TV나 유튜브에서 괜찮아 너는 하지 않아도 돼 같이 있어. 맞아요. 같이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을 알려줘야죠. 그쵸?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나중에 아쉬운 소리 안 해야 되니까 후회하지 않아야 되니까 인생을. 그쵸?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몇 번 와요. 큰 기회, 작은 기회 이렇게 몇 번 와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타이밍을.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이 크기가 왔을 때 내가 못 잡을 수 있어. 또 그러면은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앞에 잡을 수 있다면 미리 잡아놔야 돼요. 확보를. 누군가는 이때 확보를 한번 해놓고 1단계 때 2단계 때 또 확보를 하고 3단계 때 또 확보를 해요. 그럼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군가는 1을 못 잡았어. 그럼 2번 잡으면 돼요. 그럼 2, 3 쌓여요. 2, 3으로. 근데 또 2, 1, 2도 못 잡았어. 3번만 잡아. 3번만 쌓여도 돼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시기는 다시 잘 안 오고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고 저도 이제 강연하면서 이제 따뜻한 말, 뭐 위로 유머하고 재미있는 퍼포먼스 막 하면 돼요. 끝나요. 그냥 동영상 많이 틀고 재미있는 연예인 많이 나오게 했던 말들, 그럴싸한 말들 틀면 돼요. 그럴싸한 말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죠. 왜? 그냥 웃고 떠들고 가면 뭐 의미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쵸? 그걸 넘어서서 늘 고민하죠. 떼돈 벌 것도 아닌데 이걸로. 오케이? 그래서 도움 안 될 거 많으니까 저는 좀 이제 좀 듣기 거북하고 아프지만 좀 흔히 말하는 팩트 몽둥이 팩트 사이다로 조곤조곤 하는 말을 좀 기분 솔직히 더러울 때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계속 그렇게 도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진 가치도 훌륭한데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 어쨌든 먹히지 않으면 변화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도움되게끔 스스로 한번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면은 변화를 하는 게 맞거든요. 변화 안 하려면 안 해도 돼. 변화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살면 돼. 대신 원하는 걸 못 얻었는데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룰을 바꾸려고 하잖아. 룰을 자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룰을. 그쵸? 이렇게 살아도 돼요. 자기만의 가치 있는 일, 자기의 가치, 나만의 거, 나만의 탤런트를 위해서 살아도 돼.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대신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떤 여기 자본주의적인 거나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르게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이니까 결국 1차적인 방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이라도 이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처럼 진심으로 결과 나오게끔 돕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런 걸 걸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겠죠. 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로만 하는 사람, 대충 애둘러서 얘기하는 사람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선택적인 침묵하죠. 연예인들 사안과 시기,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성적인 조언이나 결과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결국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결과. 이것만 계속 우리가 자기 위로 자위하면은 결국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시대예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조금만 더 중시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제가 이성을 바라볼 때나 결혼할 때 뭐 소개팅 할 때도 그렇고 이육감사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크게 이렇게 써놨죠. 이성을 60, 감성을 40, 이육감사. 사랑은 잠깐의 화학작용입니다. 그렇죠? 막 90살까지 평생 막 뜨겁고 막 키스하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오래갈 책임감이에요. 다 서로 룰, 약속이고 프로미스. 철저하게 내 이익, 서로의 이익, 어떻게 서로 누가 만났을 때 도움될지 그런 걸 중심으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감정이나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조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성적인 걸 조금 더 높이 하되 둘 다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게 하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시소를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세요. 아이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라고.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잘 맞는다 그러면 만나면 베스트죠. 그래서 어쨌든 내 이익에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돈이나 뭐 어떤 가치나 명예나 뭐 유형적인 것들을 필요 없다. 나는 무형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만나도 되죠. 서로 좋으면은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이익이 좋은 거잖아요. 내 이익에 그 가치가 그쵸?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런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 이게 없어 보여. 비전이 없어 보여. 그거 안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세요? 나중에 서로 막 부딪혀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다름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실 거는 이성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 조언을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감성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성이 조금 더 높으려고 늘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생은 말이지 오늘 준비한 주제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